증명하지만 믿을 수 없다 쉬운 6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다소 엉뚱하게 암흑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만유인력의 크기가 역제곱의 법칙에 따른다는 증명을 소개하였습니다. 만유인력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서 해보려고 하는데 아마도 오늘의 이야기는 역사에서 시작하여 증명으로 이어지고 소설로 끝날 듯합니다. 과연 뉴턴의 만유인력의 법칙은 완벽할까가 주제입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을 잘 알고 계실 듯하니 역제곱의 법칙은 이미 다 유효기간이 지나간 이야기지 뉴턴의 법칙은 일반 상대성 이론의 근사치에 지나지 않아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저희 영상에서는 관점을 조금 달리하여 관련된 여러 가지 생각의 주제들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단지 그 결론만을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뉴턴은 중세의 연금술과 마법이 횡행하던 시기에 근대과학의 새로운 방법과 기본적인 틀을 완성해버렸다고. 근대과학의 기본 틀은 무엇인가요? 바로 유클리드의 원론적 사고입니다. 몇 가지 기본 원칙을 가지고 동일한 원리로 모든 현상을 설명하려는 사고방식입니다. 뉴턴은 코페르니쿠스, 갈릴레이, 페르마, 데카르트, 케플러로부터 몇 가지 기본 원칙들과 중요한 현상들을 추출하였고 기본 원칙으로 중요한 현상들을 증명함으로써 법칙으로 만들었습니다. 뉴턴은 타원궤도뿐만 아니라 포물선 궤도, 쌍곡선 궤도에서의 중력의 역제곱 법칙을 증명하였고 또 조하의 법칙 자체도 증명합니다. 조하의 법칙은 무엇인가요? 행성이 태양 주위를 공전할 때 공전주기 T와 공전 반지름, 정확히는 긴 반지름인데 그 반지름 R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비례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아직 오늘의 이야기는 소설로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조하의 법칙을 증명해 보겠습니다. 간단히 등속 원운동하는 경우만을 생각합니다. 정확히 원을 그리는 경우입니다.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 T, 주기입니다. 반지름을 R이라 할 때 일정한 속력은 무엇이죠? 한 바퀴의 길이를 T로 나누면 되니 속력 V는 이렇습니다. 이때 가속도는 어떻게 되나요? 속도는 접선 방향입니다. 그런데 물체가 한 바퀴 돌 때 속력의 방향까지 고려한 양도 한 바퀴 돌죠? 속도의 속도가 바로 가속도라 할 수 있으니 원의 반지름으로부터 속도의 크기, 속력을 구하듯이 속도원의 반지름으로부터 가속도의 크기를 구할 수 있군요. 두 식을 결합하여 가속도에 대한 표현을 얻을 수 있는데 행성의 운동에 이것을 적용해 봅니다. 뉴턴의 운동 법칙 F는 ma에서 시작하여 역제곱의 법칙을 만족하는 만유인력을 대입하고요. 가속도는 방금 구한 식을 대입합니다. 이와 같이 정리되는데 여기에서 대문자 M은 태양의 질량을 나타내기 때문에 행성들의 질량과는 관계없이 상수가 됩니다. T제곱은 R의 세제곱에 비례하는군요. 바로 조하의 법칙입니다. 다르게 쓸 수도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공전속도와 반지름과의 관계입니다. 공전속도는 거리의 제곱근에 반비례하는군요. 그래서 이러한 관계를 따르는 천체의 회전운동을 케플러 회전이라고 한답니다. 태양계의 행성들에 대해서 적용해 보니 거의 완벽하게 일정한 값이 나오네요. 뉴턴은 1676년 로버트 후크에게 보낸 편지에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멀리 내다볼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거인의 어깨 위에 서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쓰고 있긴 한데 만약 케플러의 연구가 없었다면 과연 만유인력은 발견될 수 있었을까요? 이제 시각을 넓혀 우주적으로 가보겠습니다. 태양계에서는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행성들이 각각 거의 등속 원운동을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다면 은하에서는 은하의 핵이라고 할 수 있는 은하의 중심을 그 중심으로 해서 원운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1932년 네덜란드의 천문학자 얀 오르트가 태양계 주변의 별들의 공전 속도를 측정한 결과 은하 중심의 질량으로부터 계산한 예상 속도에 비해 너무 빨리 움직인다는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처음엔 측정의 잘못으로 판명되었지만 1950년대 후반에 이루어진 정밀한 측정들에서 역시 이런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점차 한 군데서가 아니라 많은 은하들에서 똑같이 너무 빨리 회전하는 현상들이 발견되어 갔고요. 케플러의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
조하의 법칙이 만유인력의 발견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면 이 법칙에 따르지 않는 현상의 등장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문제는 정확히 다음과 같습니다. 은하에 있는 어떤 별이 만유인력의 법칙을 따라 케플러 회전을 한다면 은하의 질량 m에 대해서 이와 같은 속도를 가지고 공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 측정해 보니 예상치와 실제 값 사이에 큰 차이가 존재함이 밝혀졌습니다. 예를 들면 M33 은하에서 은하 중심에서 2만 광년 떨어진 지점을 봅니다. 얼추 보기에도 속도가 2배 정도 차이가 나는군요. 그렇다면 관측 가능한 천체의 질량보다 3배의 질량이 어디엔가 더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정확히는 자신의 공전 궤도 안에 있는 모든 천체의 질량에 의해서 그 공전 속도가 결정되는데 4만 광년 정도에서는 측정 속도가 예상 속도의 3배 정도이니 실제 관측 가능한 천체의 질량은 전체 질량의 10분의 1 정도라는 뜻입니다. 도대체 어디에 숨겨진 질량이 있는 건가요? 빛을 내지 않으니 전자기적으로는 알 수 없는 이 물질들을 바로 암흑물질이라고 합니다. 현재 물리학의 표준 이론은 암흑물질의 존재를 가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뉴턴의 중력 법칙의 완성형이라고 할 수 있는 일반 상대성 이론이 광범위한 우주 규모에서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을 통해 우주의 역사를 예측한 결과가 실제 관측 자료와 잘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도 관측할 수도 없는 미지의 존재를 믿어야 하나요? 새로운 시도도 있습니다. 바로 수정 뉴턴 역학입니다. 오늘은 간단히 수정 뉴턴 역학의 초보적인 생각 한 가지를 직접 만들어 보면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물리학의 표준 이론은 한마디로 이 식은 맞는데 질량 m이 적게 측정될 것뿐이다. 따라서 숨겨진 질량을 찾자입니다. 한편 수정 뉴턴 역학은 암흑물질 없이 뉴턴 역학에 위배되는 천체 현상을 설명하려는 이론입니다. 1983년 뉴턴 역학이 거대한 거리에서는 위배될 수 있다고 생각한 이스라엘 물리학자 모테하임 밀그롬에서 시작되었는데 뉴턴 역학에 위배되는 중력 현상을 만유인력 법칙에 대한 수정을 통해 설명하면서 수정 뉴턴 역학이라는 이름이 붙었네요. 제가 만들 수정 뉴턴 역학은 중력파가 퍼져나가는 모양은 질량의 분포에 의존한다는 생각을 기초로 합니다. 예를 들어 태양계입니다. 절대적인 질량이 태양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양계에서는 태양으로부터의 거리가 같으면 만유인력의 크기도 같으며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여 감소합니다. 행성들의 질량은 무시할 만하니까 태양 하나만 있다고 생각할 수 있고 당연히 구대칭성을 갖고 있어야 할 테니까요. 하지만 은하는 어떻죠? 우리 은하의 구조입니다. 막대 나선 은하인데 중앙의 볼록한 부분인 팽대부의 질량과 회전하는 판 부분의 질량은 극단적으로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연구자들에 따라서 차이가 있긴 하지만 보통 팽대부는 태양 100억에서 200억 개의 질량, 파란색 회전판 부분은 태양 200억에서 300억 개의 질량, 즉 얼추 1대2 정도로 그 질량이 추정되고 있습니다. 태양계처럼 무시할 만한 정도는 절대 아니고 오히려 원반면에 더 많은 질량이 존재하는군요. 중앙 팽대부의 전체 질량을 M중이라 하고 회전판 부분은 무수히 많은 고리들이 겹쳐져 있다고 생각하면서 각각의 고리의 질량은 일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은하 중심에서의 거리에 따라 항성에 의한 질량 밀도가 정확히 거리에 반비례한다고 생각하는 건데요. 그렇다면 중심에서 거리 R까지의 고리들의 총 질량은 어떤 상수 곱하기 R꼴입니다. 만유인력의 크기는 질량 분포의 기하학적인 모양에 결정된다고 생각하여 만유인력의 방향과 수직인 점들을 연결하면 타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구가 아니라 타원이라고 생각하자는 주장인데 물론 3차원의 타원체라고 생각해야겠죠? 간단히 계산해 볼까요? 별이 있습니다. 은하 중심에서 R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만유인력의 크기는 어떨까요? 타원체가 있고 타원체 안의 총 질량이 이 별의 만유인력에 영향을 끼칩니다. 만유인력의 크기는 어떻게 계산하죠? 바로 별이 있는 지점에서 타원의 공률을 이용합니다. 긴 반지름을 A라 하면 당연히 R이고 짧은 반지름을 B라 하면 공률로부터 계산한 9의 반지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별의 위치에서 만유인력을 보자면
마치 타원체 안의 전체 질량이 가상적인 구의 중심에 모여 있는 것처럼 만유인력의 크기가 계산될 수 있음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만유인력은 이와 같이 계산됩니다. 그런데 별의 가속도는 실제 은하 중심과의 거리를 통해 계산해야 하니까 식을 이와 같이 만들 수 있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식의 좌변의 값이 일정하다면 별의 공전 속도도 은하 중심과의 거리와 상관없이 일정하게 되는 것이니까 대략 긴 반지름과 짧은 반지름 사이에 이러한 관계를 만족하도록 타원을 만들었다면 암흑물질의 존재 없이도 은하의 회전 곡선을 설명할 수 있는 거네요. 뉴턴 수정역학의 다양한 관점에서의 시도들이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암흑물질이 인정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참고로 우리 은하 전체 질량의 90%가량이 암흑물질이며 암흑물질들은 우리 은하의 외곽 껍질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헤일로 부분에 훨씬 더 많이 존재한다고 추측된다네요. 우리 은하의 반지름을 대략 5만 광년이라고 하면 은하 중심에서 10만 광년 넘는 곳에 우리 은하 질량의 대부분이 모여 있다는 주장입니다.